재밌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게 재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즐기면서 재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영화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꼭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인 이런 걸 하면서 그걸 액티비티 하다 그러는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재밌다라고 얘기하고, 춤추면서 재밌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막 놀이기구 막 타면서 재밌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름에 뭐 카라비안 베이 같은 데 가서 그런 활동, 뭐 겨울에 스키 타고 그런 활동하고 골프 치면서 재밌다고 하고, 꼭 뭐 그런 걸 해야지만 재밌는 건가? 난 그 관념이 되게 웃긴 거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재밌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재미라는 표현을 거기에다가 갖다 붙여서 사람들이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재밌을 수 있잖아. 뭐 얘기 나누는 걸 재밌어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가벼운 농담하는 걸 재밌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미의 영역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는 거 하나 알 때 재미를 느끼거든. 내가 잘 모르는 걸 이렇게 알아가는 그 재미가 나는 최고로 좋은데, 보통 나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재미없게 보잖아.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재밌게 생각 안 하잖아. 사람들은 진지충이라 그러지, 그걸. 너무 진지하게 모든 걸 끌고 간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진지하지가 않거든. 이게 재밌거든, 나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뭐가 재미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어떻게 있어야지 재밌는 거지? 뭐 이런 거지. 사람들이 심심한 걸 못 견뎌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 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사람을 찾고, 누굴 만나고, 뭔가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게 왜 그러냐? 심심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럼 심심해서 뭔가를 하잖아. 그럼 그런 활동을 하면 그게 무엇이 됐든, 사람을 만나든 커피를 마시든 뭐 영화를 보든 뭘 하든,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지금 달고 사니까 그게 왜 그러겠냐는 거지.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냥 물어보잖아. 재미있냐고. 근데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냥 보는 거지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전부 다 그냥이야. 사실은 심심한 걸 못 견뎌서 재미를 찾아서 그걸 하는 건데, 거기서 재미를 못 느낀다. 그거 왜 하지?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서 물어볼게요. 잘 보내셨어요? 그냥 무사하고 무탈하게 무난하게 그냥 하루를 잘 보냈냐? 라고 봤을 때 잘 보낸 거잖아. 근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만족이 안 될까? 내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가 다시 차야 되는데, 내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가 차지 않은 거야. 왜 에너지가 안 찰까? 그렇게 익사이팅하게 막 재밌게 놀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영화를 보고 콘서트를 가고, 그러면 에너지가 차서 돌아와서 충만해져 갖고 내가 또 하는 일들에 내 에너지를 또 쏟아낼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해. 내가 하는 활동에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활동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잘 보냈다라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닐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보내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충만해질 수 있을까? 답은 사실 간단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모르는 걸 하나라도 알 때 그때 재미를 느낀다. 뭐 이런 거거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재밌게 대화를 잘 나누잖아요. 그러면 정말 충만해져서 돌아와서 에너지가 꽉 차요. 콘서트를 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노래가 좋고 뭐 내가 좋아하는 누가 나와서 막 미치겠고 이게 아니고, 같은 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나서 거기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 근데 다 시들시들해진다고, 나이를 먹으면서. 왜 시들시들해지냐? 새로운 게 없어. 그 안에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한 7, 80%는 이미 다 알고 경험하고 있던 거고, 한 2, 30% 정도만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섞여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그 2, 30% 갖고는 부족한 거지. 성마른 거야.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갔다 오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쏟아내는,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돌아오는 피드백을 받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쓰면 100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갖고 와야지만 내가 충만해지는데, 100을 쏟아냈고 한 70%만 받아오니 30%는 빠져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뭘 해도. 여행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하고 와서
충만해지는 경우가 있고, 여행을 하고 왔는데 짐만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일상에서도 새로운 에너지가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사람도 매일 바뀌어요. 매일 달라지고. 근데 매일 달라지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습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환경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한테 에너지를 채워주는 환경은 있는데 그걸 내가 못 받아먹을 뿐이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요. 일을 하고 그걸 재미없어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 반복되는 생활로 잡아요. 루틴이라 그러지. 근데 내가 하는 일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환경이 벌어지거든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똑같은 태양이 뜬 적이 없는 것처럼 환경은 매일매일 바뀌고 조건도 매일매일 바뀌고 거기서 내가 챙겨 먹을 수 있고 받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이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매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 보는 시야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 보는 시야, 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맨 그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굴레 속에서 돌아가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뭐 어떤 게 보였냐면 요즘에 이제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외부 활동, 그러니까 수학여행이나 이렇게 학습, 체험학습 같은 외부로 나가서 하는 활동이 없어지고 있대. 수학여행 가는 학교가 한 20%밖에 안 된다. 그것도 안 되나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굉장히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나 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수학여행 갔다가 운전자 부주의해 갖고 사고가 나서 애가 죽었어. 근데 부모가 소송을 내갖고 그 교사가 결국에는 책임 부주의로 인해갖고 그래서 실형을 받은 거야. 징역 6개월인가 금고형인가 이렇게 받아갖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 부모가 사고가 나서 애가 죽었다고 자기가 학교나 선생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야. 그럼 누가 맡아서 아이를 길러줄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탓이 없어.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들은 이제 겁이 덜컥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간 선생이 있는가 하면 그럴 선생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두려워서. 되게 웃긴 세상이 된 거지. 선생이니까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선생이라면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이들의 미래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한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가죠. 더 주의하고 더 신경 써서 안전을 책임지면서 자기가 책임지려는 걸 하죠. 선생이라면. 내가 아이들의 선생이라면 나는 그래요.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날 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선생이라면 사고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가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일어나는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선생은 책임이 없다. 선생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모든 선생한테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그 선생한테 그 일이 일어나. 그때는 그 선생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야. 그리고 그 일이 그 사람한테 터진 거고, 멀쩡한데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교통사고가 날 때를 생각해보면 평소에 내가 운전하는 내 습관으로 놓고 보면 절대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고가 났던 그 상황을 복귀해보면 내가 정신이 어딘가 팔려있어. 내가 정신을 놓친다고.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뭉쳐서 뭔가가 딱 그 지점에 그 시간에 딱 모든 내 선택한 모든 것들의 총합이 그 앞에서 터지는 거거든. 그러면 그 이전에 계속 뭔가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애가 죽을 정도라면 그 부모도 그 생활 평소에 쌓아왔던 삶을 다 뒤져보면요, 뭔가가 탁하고 뭔가 안 좋고 뭔가 좀 문제가 되는 선택들을 계속 쌓아온 게 어느 지점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딱 사고가 나서 자기 자식이 죽어요. 그거 없이 자기 자식이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남 탓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더 큰 게 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회에 수많은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거, 경험해야 될 걸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식을 잃은 것에서 끝이 나지 않고 자기 삶이 파탄으로 가게 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아이들한테 줘야 될 것들을 못 주는 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너희 직업 자체가 사라질 거다라고 나는 봐요. 부모는 자식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요. 학교가 사라지니까
하니까 그럼 네가 키워 라는 환경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루 종일 애한테 붙들려서 사는 애 보모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나는 결과가 이렇게 보이는데 서로 남탓만 하고 앉아있다고. 대부분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누가 교사가 누가 하겠냐고. 선생이 없단 얘기야. 선생이 아닌 것들은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선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선생인 사람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체험학습은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면서 가요. 부모들을 설득하고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학교를 설득해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게 필요로 한데 어떻게 안 합니까? 라고 해서 해요. 나는 그렇게 해요. 나는 선생의 마인드가 있거든. 책임 질게요 라고 내가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사고 안 나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봐봐요.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은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밀고 나가서 이룩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세상이 변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아무도 이걸 안 해요. 조금 내가 힘들고 조금 대단히 많이 힘들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무슨 용기가 필요한 일도 아니고요. 뭔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오르라요. 오르면 그냥 하면 돼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말이 옳다라고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 응원을 해주고. 근데 안 해요. 그걸 싫어해요. 왜? 마찰이 생기는 거야, 자기 속에서. 왜? 사람 누구나 조금 비겁해질 수 있거든. 언제든지. 나 그거 인정한다니까. 언제든지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비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난 해요. 나도 그렇게 할 거고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서라도 뭔가 옳은 얘기, 뭔가 맞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맞지라고 동조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은 변해가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입 밖으로 꺼내서 말을 하지 않고 그걸 뭐 굳이 어떻게 행동을 해가 뭘 어떻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 말이 맞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기만 해도, 받아들이기만 해도 세상은 변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변해요. 반드시. 에너지가, 환경이.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걸 피해요. 다. 골치 아프다 그러고 피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변하죠.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그러는데 이런 생각, 건강한 생각에 지지하고 응원하고 맞다라고 얘기해주면 세상은 변해요. 개인들은 그걸 하면 돼요. 남 탓하는 짓 하지 말고 맞는 거, 옳은 것에 그렇다라고 긍정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 맞지 라고만 해주면 세상은 변한다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확장이 돼가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그런 세상이 돼요. 결국엔. 근데 그걸 안 해요. 세상이 안 바뀌는 건 어떤 대단한 뭔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지도자가 나오질 않아서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안 바뀌는 건 옳은 소리가 나왔을 때 그걸 갖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주고 하지 않아서예요. 난 그게 비겁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교묘하게 비트는 게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이라면 내가 만약에 선생이라면, 그래서 선생의 마인드를 내가 정말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회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사가 밖에 체험학습을 나갔다가 아이가 사고가 나서 죽는 바람에 부모가 그걸 민원을 내고 고소고발을 해갖고 실형을 받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선생이라면 그건 그거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라서 체험학습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나는 갈 거라는 거야. 이게 선생의 마인드거든. 지금 현재 교사들은 많은데 그 많은 교사들 중에 선생이 없어요. 선생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선생이 아니라 직업이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야. 단지 내가 그쪽에 관심 있고 재주가 있고 소질이 좀 있는 거야. 그거조차 없는 사람들도 직업으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인데 왜 학교에 선생이 없냐면 성적순으로 교사를 뽑거든. 선생이 될 사람을 선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한테 그런 열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을 교사로 뽑는 게 아니라 성적순으로 교사를 뽑거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업이라는 것에 의해 갖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걸 시켜갖고 선생이 됐어. IMF 이후에 그 일이 벌어진 거야. 걔네들이 지금 현장에서 전부 다 교사가 되어 있다고. 지금 40, 50대들이 부모들이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시킨 애들이 전부 다 지금 그 40, 50대 모든 그 행정이면
뭐 이런 거에 전부 다 주역을 맡고 있는 애들이 교사야. 지금 선생이 어디 있어 거기에. 교사 직업을 가진 애들은 있지만요, 선생은 없어요. 그러니 하는 짓이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지.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세대 애들이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됐어. 부모가 없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부모가 없다니까.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내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고 교육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나부터도 내가 어디서 세상을 배웠냐면 학교에서 세상을 배웠다고. 부모가 나를 가르쳐서 세상을 배운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 시스템에서 나는 세상을 배웠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가르치는 거였다면 이렇게 제가 클 수가 없죠. 그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이들을 기르는 세상이라고. 그럼 세상에다가 내 아이를 맡겼어. 학교라는 시스템에다 내 아이를 위탁했단 말이야. 그러면 고맙지 않아? 내가 돌볼 수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가르쳐주면 고맙지 않아? 이게 원래 본질이야. 근데 내 새끼를 갖다가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생을 들들들들 보고 애를 들들들 볶아서 오로지 그냥 대학 좋은 데 가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걸 꼽으라면 딱 두 개를 꼽아요. 뭘 꼽냐면 맘카페. 맘카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부모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해, 충류가.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 애기. 그러니까 막 애기 출산을 해서 애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모유 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카페에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정보들을 얻고 그러거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 보내는 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맘카페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시작을 할 때는 정보 공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강했단 말이야.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벌써 20, 30년 쌓이니까 이게 이상한 애들이 돼버려갖고 여기서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진짜 눈 뜨고 봐주지 못할 정도 상태까지 가 있다고. 건강한 애들은 거기서 활동 안 해. 오히려 건강한 엄마들은 그런 데서 활동을 안 해. 거기가 굉장히 많이 비틀려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당 활동하는 애들. 그럼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어. 정당 활동하는 그 정치 활동하는 그 정치 커뮤니티. 아주 이상한, 도저히 진짜 목불인견이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아주 그 똥덩어리들이 돼버려갖고. 이 두 개가 사라져야 돼, 우리나라에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 병든 걸 치유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가장 뭐 학술적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지가 옳다고 믿는 것에 관련된 것들만 받아들이는 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배척해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논리만 계속 더 단단해지는. 이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비대위 애들 보면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고 10년이 돼도 지들끼리만 모여갖고 맨날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누가 새로 유입해서 들어오면 그 옛날 얘기를 다 다시 반복하고 자기네들끼리만 맨날 그 얘기가 돌고 돈다고. 그러니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 새로운 생각이 나오지 못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그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 만나는 모임을.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생활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것들을 모임에 와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새로운 정보들이 유입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확장돼 가고, 그 모임에서 하는 얘기들만 잘 받아 먹어도 각자 자기들이 해왔던 활동들을 여기에서 쏟아내주면 그것만 잘 받아 먹어도 골고루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쓸 줄을 모르는 거지. 근데 그 모임에 와서 거기선 그 얘기만 해. 거기서는 다른 얘기들은 없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인 그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 발전이 없지. 기껏 모임을 만들어 놓고 써먹지 못하는 거잖아. 쓸모없게 만들고. 발전 없게 운영을 하는 거지 발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